안녕하십니까. 도끼 독방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동서남북 영토 방위의 끝 경계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유독 우리나라 동쪽 끝은 잘 아는데 나머지 세 방위의 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나라 끝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네 방향의 끝에서 어떤 지리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동쪽 끝은 말할 것도 없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지요. 서쪽은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볼 때는요,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 비단섬이 되겠습니다. 이 비단섬은 압록강 어귀에 있는 삼각주로서요, 현재는 여러 개의 섬을 연결해 가지고 64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 이렇게 확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북한의 화학섬유공업의 원료기지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남한만 두고 볼 때는요, 서쪽 끝은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아주 날씨가 흐린 날이나 이럴 때는 중국의 닭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해의 낙도, 경렬비도를 서해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아리가 우리나라 서쪽 끝이 되겠습니다. 자, 남쪽 끝. 남쪽 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말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짜장면 왔습니다. 이곳에 어느 개그맨이 광고에서 짜장면 통을 가지고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이곳은 짜장면 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짜장면을 파는 집이 너댓집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어도가 해양과학기지가 있으니까 영해의 기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어도는 물 위에 돌출하지 않은 수중섬으로서 국제법상 영토 기점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북쪽. 북쪽은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볼 때는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면 유원진이 북쪽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이렇게 갈린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요, 남한으로 두고 볼 때는 강원도 고성군 흉내면 영월이 통일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최북단 마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현내면에 있는 명파리가 최북단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쪽. 동쪽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바로 경계가 되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노랫말처럼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거리를 볼 것 같으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죽변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216.8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기섬, 일본과 가장 가까운 옥기섬과의 거리를 볼 것 같으면 157.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리적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섬이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날이면 서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독도에 있어 보았더니만요, 가을날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 거의 하루 종일 독도에서 울릉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도 가을날이면 아침에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서 옥기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옥기섬에 가서 독도 쪽을 한번 바라봤는데도요, 역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동해상에 있어서 이제 경계선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경계선은 1998년까지는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서 이 경계선이 우리 동해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 경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선은요, 울산광역시 동북쪽에 있는
6-1 광구 동북 끝자락에서 출발해가지고 독도와 옥기섬 중간을 쭉 가로지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독도 동북쪽 200km 지점 정도에서 꺾어서 북한의 두만강 하류 끝을 연장하는 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일본과 한국의 영토 경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996년 2월에는요, 한일 양국 간의 동해상에 있어서 200해리를 영해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각 해양 국가들은 자국의 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잇따라 200해리를 자국 영해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200해리를 선포하게 되고 일본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해상에 있어서는요, 200해리라면 약 360km 정도가 되는데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경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제 또 협정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만 상충된 상태로 계속 지나다가 우선적으로 어업에 관한 구역을 획정하자라고 해서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됩니다. 해서 당시의 신한일어업협정 결과 독도는 우리나라가 말하는 중간수역,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으로 독도가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독도에 있을 때 가끔 관광객들이 독도에 와서 오다가 일본 순신선을 봤다고 굉장히 흥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요, 국회에서도 한번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순시선이 우리 독도 근해를 오는 걸 두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일본은 잠정적으로 우리 독도의 12해리는 우리 영해로 인정해서 그 안으로는 순시선을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항상 순시선이 오면 영해 12해리 밖으로 완전히 한 바퀴 뺑글 돌아서 옥기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수역 안에 그리고 독도 12해리 그 사이에 몇 킬로미터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사이로 일본 순시선이 돌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도를 오는 관광객들이 일본 순시선을 보게 되고 옛날 그야말로 평화선을 생각하고는 우리 독도가 침범당했다고 흥분을 한 것이죠. 해서 신한일협정 이후에 동해상에 있어서 한일 간에서는 계속 EEZ 획정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만 내놓은 채 오늘날까지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방의 영토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독도도 여러 변경과 똑같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도에 있어 본 결과 독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독도가 네 곳의 변경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독도에 대한 지위가 좀 더 굳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가 굳이 독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방의 경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끼독방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